사랑이법을 아십니까? 이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어려운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출생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2015년 만든 법인데요. 이 법 시행 5년째지만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는 여전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. 이 어버이날인 오늘 이 자녀의 출생신고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한 채 아버지란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 미혼부들의 안타까운 사연 뉴스타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. 경기도 이천에서 병원 주차관리요원으로 일하는 송창순 씨. 5살 딸을 홀로 기르는 미혼부입니다. 수혜야, 송수혜, 반갑습니다. 이 개인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던 상황에서 수혜가 태어났고 출산 우울증에 시달리던 아내는 어느 날 집을 나갔습니다.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가스불을 이제 밥을 이제 하려고 이제 올려놓은 걸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치매를 앓고 계세요. 불 같은 거는 이제 거의 이제 못 만지게 하고 있는데. 이 치매 노모와 딸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 버겁지만 가장 힘든 건 수혜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. 미혼 보니까 너무 못해 그거죠. 쉽게 얘기해서 엄마는 할 수 있어요. 엄마는 왜? 내가 낳았으니까. 근데 아빠는 자격이 없는 거죠. 이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르면 혼외자의 경우 출생신고는 친모가 하는 게 원칙인데요. 이 수혜의 경우 엄마가 열락을 끊은 상태라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. 아빠가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미혼부인 경우 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불가능했는데요. 결국 수혜는 주민등록번호도 의료보험도 없는 서류상으론 세상에 없는 아이로 살고 있습니다. 열이 나면은 진짜로 저 옷 홀딱 벗고 찬물 다 끼얹고 애기 안고 있었어요. 열 식히려고. 3, 4천 원이면 될 소아과 진료비, 수혜의 경우엔 4만 원이 훌쩍 넘는데요. 공적 마스크조차 그림의 떡이었습니다. 면 마스크 사서 빨아서 이제 쓰여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. 아니면은 우리들 거 좀 좁혀가지고 좀 그렇게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. 이 딸의 존재를 증명하는 건 지갑에 항상 넣고 다니는 출생증명서가 전부. 아빠는 이런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. 사무소의 입구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뭔지 아세요? 애완동물 번호 받아가세요. 강아지들도 주민번호 있어요. 강아지들도 비밀 그냥 번호를 주고 있는 애. 이 혼외자의 경우 아빠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엄마 이름과 등록 기준지, 주민번호 전부를 알아야 합니다. 이 등록 기준지까지 알려면 사실상 엄마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. 하지만 미혼부가 된 상황을 고려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. 그렇다면 아빠의 출생신고 절차만 왜 이렇게 까다로운 걸까요? 어머니와 자녀의 어떤 관계, 모자 관계는 그 출산이라는 자연적인 사실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아버지와 누가 아버지인지 문제, 그 부자 관계는 그 모자 관계와는 다르게 쉽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. 특히 친모가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한 상태일 경우 생부가 아닌 친모의 남편을 아이의 법적 아버지로 규정하는 현행법도 이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. 혼인한 여자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사이에 자녀를 낳더라도 아이의 자녀는 남편의 법률상 자녀로 추정됩니다. 단 하나의 예외는 친생 부인의 판결을 통해서 남편과 자녀 사이에 부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이제 판결을 받아야 부자관계가 정리될 수가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절차입니다. 친생 부인, 즉 법률상 아버지가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며 소송 절차를 밟아줘야 하는데 이 아내의 혼외자를 위해 이런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2015년 친모의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 이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사랑이법이 생기면서 문이 조금 열리긴 했는데요. 어머니의 인적사항, 이름, 주민등록번호, 등록 기준지를 모르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미혼부가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 엄마가 누군지 모르지만 친아빠가 맞다. 이 사실을 이 법원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.
하지만 엄마의 이름이라도 아는 경우엔 아빠의 출생신고는 또다시 불가능해지는데요. 이 사랑이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. 뭐가 해결된 법안이란 건 아니에요. 그냥 응급조치라는 거지. 사랑이법 적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25%밖에 안 되고요. 그럼 나머지 75%는 그냥 기존과 똑같다라는 얘기고요. 그리고 또 사랑이법도 소송이에요. 그러니까 아무리 간소화되고 조금 기간이 짧아졌다고 해도 소송은 소송인 거예요. 20개월 아들 노을이를 둔 미혼부 김영환 씨. 1년 전 사랑이법으로 출생신고를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. 내 엄마가 이름이 떠서 2년 잡고 있는데 뭐 지금 그렇게 될라나 안 될라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왜 내 자식인데 뭔 법원을 가고 뭐를 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지 이해도 안 가고. 이 노을이의 출생신고서에서 친모의 이름이 확인되면서 사랑이법 적용이 어려워진 건데요. 아빠가 그 아이 엄마의 이름까지 모르는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매우 드물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인적사항 모두를 몰라야 한다라고 해석하게 되면은 미혼부 출생신고는 여전히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. 이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기본권과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. 출생등록은 국가가 한 인간, 한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는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. 한 나라에 태어난 국민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될 일련의 사회복지 체계와 공적 체계에서 배제된다라는 거죠. 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이 한국의 아동인권 상황에 대해 출생등록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. 이 아이에겐 태어남으로써 당연히 갖는 권리를, 이 위혼부들에겐 아버지란 당당한 자리를 찾게 될 날 언제쯤 오게 될까요?